대덕밸리의 생명공학 벤처기업 넥스젠은 차세대 생명공학을 지향하는 벤처회사다. 그렇다면 차세대 생명공학이란 무엇일까? 그 궁금증과 함께 넥스젠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대덕밸리 리포터 이효정입니다. 유전자 변형작물, 즉 GMO 관련 분야는 최근 생명공학 벤처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GMO 관련 기술을 지난 1999년부터 연구하고 있는 벤처가 있습니다. 차세대 생명공학 벤처 넥스젠인데요. 지금부터 넥스젠의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젠은 지난 1999년 설립된 기업이다. 2000년에는 GMO 정성 키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제품으로 출시하여 산업자원부 주관 코리아 뉴 밀레니엄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에서 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넥스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01년 10월 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바이오 부문 우수벤처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넥스젠은 차세대 식물 유전공학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대덕밸리에 자리 잡은 기업이다. 예, 제가 98년도에 귀국을 해서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시에 이제 국가적으로 IMF라는 경제적 위기가 있었고 뭐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도 피해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처럼 기업 자체에서 충분한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이런 분야는 1년, 2년이 다르게 외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가 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분야고 빠르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 또 그런 분야이니만큼 오랜 시간을 그런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런 환경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술적 수준 이런 것도 점점 쇠퇴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외국과의 기술 격차가 또 벌어지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귀국한 지 한 2년 이내에 또 다른 활로 연구 개발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속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식물 유전공학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넥스젠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기존의 동물을 이용한 유전공학이 식물로 전환된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신 일이 뭔가요? 저희는 2세대 식물유전공학을 산업에 적용하여서 고부가 가치의 의료용 단백질, 산업용 소재 등을 생산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전공학이라는 말이 참 생소한데요. 식물 유전공학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식물유전공학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1세대 식물유전공학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 자체를 어떤 식량 자원의 개념으로 보아서 식량 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물의 내충성, 내병성 또는 제초제 내성 유전자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식물의 수량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연구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2세대 식물유전공학 분야는 식량 자원의 개념이 아니라 물질 생산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식물에다가 저희가 생산하고자 하는 어떤 유용한 단백질의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 식물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그런 유용한 단백질, 예를 들면 기능성 화장품 소재, 의료용 단백질, 산업용 효소 등을 생산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물질 생산의 생산 공정으로서 식물을 생각하는 몰레큘러 파밍 분야, 그다음에 또 한 분야는 식물을 갖다가 섭취함으로써 특정 질병에 대해서 백신 효과를 낼 수 있는 에더블 플랜트 백신 분야, 또 한 분야는 마지막으로 식물을 수질, 대기, 토양의 오염을 정화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는 화이터 리메디에이션 분야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일단 동물을 사용을 해서 거기서 어떤 저희가 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게 될 경우에 그 생산된 의료용 단백질에 같이 따라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동물 유래 전염병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물을 사용해서 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세대가 길게 되기 때문에 식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런 생산 단가 면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식물을 많이 사용하는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식물 유전공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분야를 사용을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값싼 가격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대량 생산하게 되는 물질 같은 것은 의료용 단백질, 예를 들면은 의료용 단백질 중에서도 어떤 백신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산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진단 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분야는 저희가 농업이나 축산업에 사용되는 그런 효소들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물유전공학은 제1세대 식물유전공학과 제2세대 식물유전공학으로 나뉠 수 있다. 제1세대 식물유전공학은 단순히 식량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넥센이 개발하는 제2세대 식물유전공학은 식물의 고부가가치의 유용한 단백질을 활용하여 의료용이나 화장품, 그리고 산업용 단백질 효소를 생산하는 등 식물에서 다양한 생물 소재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저희들이 주력하는 기술은 식물유전공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물을 농작물의 개념, 즉 작물이나 식량의 개념에서 보고 농업적인 어떤 성능을 올리는 그런 의미의 식물유전공학이 아니고 식물을 일종의 도구로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값이 비싼 치료용 단백질들을 식물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2세대 식물유전공학입니다. 외국에서는 몰레큘러 파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외국에서도 시작이 된 지 불과 한 4, 5년 정도 남짓된 분야입니다. 저희들의 제일 큰 경쟁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 필요한 물질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 식물, 호스트 식물,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기주식물에 대한 특허권 등 그리고 물질 생산을 하기 위한 각종 프로모터들, 식물 조직 부위에 따라서 특별하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터들을 다량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술 면에서 외국 기업과 기술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상당히 앞서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술만 가지고서 상업화에 이를 수 있다고는 생각이 힘듭니다. 기술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상업화에 관련되는 마케팅 부분 이런 등등의 분야들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분야를 위해서 기존의 제약회사나 화장품회사 또 농업용 사료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주회사로 참여를 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준비하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호 협조를 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넥센의 식물유전공학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이 배양되고 있다. 연구원들의 손길이 쉼없이 움직이면서 배양식물들이 빠르게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넥스젠의 또 다른 연구 분야는 GMO 관련 분야다. 특히 다양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GMO 관련 분야는 GMO 탐지 키트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콩과 옥수수 검사에 사용되는 넥스젠의 GMO 탐지 키트는 외국산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넥스젠의 한국 GMO 검사센터는 콩과 옥수수를 이용한 식품의 GMO의 검출 여부와 함께 정성, 정량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넥스젠은 ISO 9001 인증과 미 식품의약청의 인증을 획득하면서 이 분야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뭔가요? 예, 이게 저희에게 의뢰받은 시료가 GMO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GMO라면은 유전자 변형작물이라고 간단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농산물의 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충 저항성이라든가 아니면 제초제 저항성에 관한 그런 작물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육종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먹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GMO가 이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통해서 사람들이 non-GMO인 작물을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GMO가 유해하다 무해하다는 판정을 내리기는 아직 섣부른 단계이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GMO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이제 그런 주장에 의해서 GMO 작물이 섞였는지 저희가 먹고 있는 식품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법이 발효가 되었고 이제 올 1월 13일부터는 그런 이제 GMO 표시제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제 처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GMO에 대한 의뢰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넥스젠이 갖고 있는 GMO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GMO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그 다음에 GMO를 지대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서 밀레니엄 상도 받았고, 밀레니엄 산자부 신기술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기술로 개발이 된 거고요. 저희 회사 말고도 이제 여러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는 뭐 일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희는 순수히 자체 기술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숙련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검사 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스젠의 입구에 들어서면 또 다른 넥스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생명공학 벤처기업이라는 선입견은 한눈에 가득 들어오는 장난감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사무실 입구에는 마운틴, 리버, 벨리 같은 푯말이 있고 곳곳에 놓여져 있는 귀엽고 신기한 장난감들. 그곳에는 이선교 사장의 또 다른 철학이 있다. 와가지고 왜 곳곳에 장난감이 많은지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장난감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값이 비쌀 수가 있지만 뭐 불과 1,000원 미만 정도 가지고서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서 어레인지를 하느냐. 좀 더 여유 있는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선교 대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경영인으로서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직접 같이 생활을 해보신 분은 뭐 어떻게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 제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동부 한농화학의 연구소에 근무를 할 때 모시고 있었던 우정윤 사장님이 가장 인상에 남는 분이고 또 지금 기업을 제 자신이 스스로 경영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영향을 받은 건 첫째가 공부를 참 많이 하세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인원에
굉장히 큰 매출, 큰 기업 규모를 운영을 하시면서도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손수 직접 체크를 다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 화학 분야나 생명공학 분야에서 또 심지어 영업 회화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 저래야 되는구나라고 기업에 처음 몸을 담아 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직원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게 공부하는 모습, 경영자로서 공부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고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벽두부터 굉장히 생각은 자유롭고 일은 철저하게 해내는 경영인으로서 이선규 대표의 내일은 멈출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몸으로 떼고 살아야 된다는 괜찮은. 직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다. 계속 지위가 낮은데 어떻게 해요? 산동성 동영시 투자 유치 관련. 직접 스크랩한 신문기사를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넥센의 비전을 제시한다. 조직을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물 유전공학 그중에서도 식물을 도구로 활용을 해서 고부가 가치의 물질을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장기 과제 이전에 회사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기 과제로서 국내 최초로 GMO, 즉 유전자 변형 작물이나 식품을 판별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한 70% 정도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단기 과제로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분석 기술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여러 기업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가 대부분 가시화되고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등록을 예정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는 캐나다 연방과학성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캐나다 연방자금 및 캐나다 벤처 캐피탈 자금이 함께 투자가 되는 그러한 합자 회사의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가 되면 넥센은 코스닥 등록 그리고 향후 2년 뒤에는 캐나다 현지 법인은 나스닥으로 직접 진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세계적인 식물 유전공학 전문 벤처를 제시하는 넥스젠. 넥스젠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을 딱히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편하게 하는 힘이라 할까? 넥센이라는 하늘타리 속에서 가족과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일까? 넥센의 가족 중에는 엔젤로 불리는 식구가 있다. 넥센의 27명의 직원 중에서 7명이 장애인이다. 이들은 GMO 검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GMO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개월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어요? GMO 검사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 팀이 같이 밤 늦게까지 완전히 일을 하고 집에 갈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넥센 자랑 한마디만 해주세요. 보통 회사와는 다르게 사장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넥센의 사람들은 이제 이들이 장애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장애인에게 일하는 보람과 함께 소중함을 전하는 넥센은 또한 이들에게
엔젤이 아닐까? 뭐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공 분야 가지고 사회에서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도 추구하고 살고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또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전공을 했고 그 전공을 가지고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공 또 저희 조직 또 넥센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목표 개인의 어떤 사회에 대한 목표 그리고 조직의 사회에 대한 목표에 있어 가지고 공통되는 부분을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나 조직이나 바라고 있는 바는 제가 어떤 머물렀던 공간에 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이제 넥센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넥센이라는 회사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넥센 때문에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넥센은 초등학생들에게 과학 공부 돕기 활동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DNA를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가고 있다. Never stay, never stop. 결코 머무르지 않고 멈추지도 않는다. 흐르는 강물처럼 바다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넥센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Never say never. 그 벤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벤처 기업이고 벤처 집단이 아니겠는가. 그 벤처 스피릿이란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은 그 never say never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자. 즉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뭐 30년을 살았건 50년을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과 어떤 지식의 한도 내에서 안 된다는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과 어떤 지식의 한도 내에서 안 된다는 것일 뿐이지 그 다음 어떤 몇십 년, 그 다음 몇백 년의 경험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벤처라는 게 결국은 지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 가지고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는 오늘 단언해본다. 그들의 내일은 밝다고.